3번 한자. 처음이기 때문에 부수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하고 있고요. 부수도 본래는 뜻 중심의 영역이죠. 그런데 아직은 그 뜻을 본격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시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필순이나 한자의 획이나 이런 것들을 꼭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 한자라는 획의 시각적인 감각이라도 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창모 머리 이것이 끊어지고 점을 다시 끊었다가 새로 찍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라든가 아니면은 비수비라는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바로 사람인이란 글자를 거꾸로 이렇게 세운 글자다. 그 글자의 획이 변형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뭐 이런 점을 이야기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점복자를 봅니다. 긴 획에 점 하나 찍는 이런 형태인데, 자, 여기서 이 글자에 관련된 것으로 칠복이라는 글자 하나, 둘, 획을 끊고요. 그리고 셋, 넷. 자, 이 글자를 획을 변형하면 이렇게, 이게 점복자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서 획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파자, 이 글자를 파자한다 라고 할 때 잘못 위상자를 끊고 밑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이해해서는 틀리는 것이에요. 위상자가 아니라 점복자라는 부수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이 부분을 먼저 끊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획에서 끊는 것과 두 번째 획을 끊는 게 아니라 위상자처럼 세 번째 획을 끊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대하는 기본 감각 기르기, 여기에서 점복자라는 획과 관련해서 이렇게 글자를 파자, 끊어보는 위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가를지라는 글자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같은 방식으로 열십자를 끊어서 이해하고 나머지를 구분해서 이해이죠. 이것도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끊고 나머지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점복자 끊고 나머지처럼 가를 지자도 가른다. 이렇게 획을 중간에 딱 자르고 들어가는 게 가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획. 이렇게 이해해야 한자를 바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획이 점점 복잡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는 한자 시험 문제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거기 들어가 있는 부수자가 다르다든가 아니면은 도금, 헷갈리는 도금 이런 것들도 언뜻 보면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을 구별해 줄 수 있는 것이 한자 획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기본적으로 이렇게 끊어보는데 초보적인 그런 접근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얘네들은 뭐 그 부수 암기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요. 뭐 이런 위로 터진 이런 방향이 입 벌릴 감, 밑으로 터진 것이 먼대경, 오른쪽으로 터진 것이 감출해. 그런데 부드럽게 둘러치는 것과 꺾어 쓴 형태의 차이, 상자방. 그런데 꼭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눈으로 한번 스쳐보는, 스캔하는 정도에서 충분한 글자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다. 근데 어쨌든 세 방향을 맞고 한쪽이 트인 이런 형태인데 이렇게 각 방향에 이런 글자들이 있더라라는 정도만 가볍게 보십시오. 중요한 글자들은 아닙니다. 자, 전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런 것이 이렇게 아래 부분에 쓰인 것, 밑에 쪽에 트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른 글자들을 가운데 채워 넣는 방식, 그리고 가운데 다른 글자들을 넣는 방식 역시 마찬가지죠. 뭐 이런 글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획이 구별되어 있다는 정도만 맛보기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파자에서 글자를 쪼개서 암기할 때 가운데 것과 테두리를 구별해서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암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면도 있을 겁니다. 뭐 중요하지 않지만 가볍게 시각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정도. 다음.
여러 가지 시각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또 우자 여기에 두 번째 획. 자, 그런데 이 뒤죠 옳지 이 글자는 앞서 본 글자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는 이렇게 해서 획이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세 번째 획을 네 번째 획을 이어 쓰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하나, 둘, 바로 이 부분이 이어진다는 거죠. 한 획입니다. 그리고 셋. 자, 따라서 네 개 획과 세 개 획이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칠복, 치다, 때리다 이런 글자고요. 이거는 걷는다라는 뜻. 그래서 뒤에 쳐져서 천천히 걸어온다라는 뜻. 어떤 움직임과 행동 여기에 초점을 두고 쓰이겠죠. 자, 똑같은 글자인데 위에서 뚫고 내려갑니다. 걸을 쇠. 이게 뒤쳐져 걸어온다라는 뜻일 때 역시 획을 조금 변형해서 획을 늘리고 획을 늘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 또 뜻을 조금 더 부여하는 그런 의미고요. 자, 이 글자는 비교 대상으로서 설정한 글자입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다음 획이 변형되는 모습을 하나 맛보려고요. 사람인에서 획을 왼쪽 획 그대로 쓰고 오른쪽 획을 약간 띄어서 수직 방향으로 내리다가 밑에서 꺾어 쓴 것이 어진 사람인. 근데 이 글자의 별명은 절름발이 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변형 아래 부분. 자, 그래서 사람인에서 어진 사람인, 큰 대자에서 절름발이 왕 이렇게 변형되는 것. 역시 가로획 하나가 늘었을 뿐 본질은 인과 관련된 글자죠. 그러니까 어진 사람인에서 여기는 사람의 모습을 더 초점에 두고 한쪽 다리를 구부린 모습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똑같이 획을 변형하는 방법이 하늘천에서 마지막 획을 어진 사람인처럼 절름발이 왕처럼 그렇게 획을 변형해서 없을무라는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획이 변형되는 모습이 같죠? 그래서 비교해서 살펴보자, 모양 위주로 보자 이런 정도고요. 그것이 쓰인 글자들 먼저 선 이렇게 소우자에서 밑에 획을 끊어낸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획을 붙인 이런 모습이죠. 점을 찍어서 더욱 우라는 글자와 그리고 왼쪽에 획을 더 붙여서 이미기라고 쓰인 경우. 자, 이런 정도에서 이미기라는 글자도 이 글자를 직접 쓰려고 하면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획을 알고 있다면 없을모라는 하늘천에서 구부러진 획으로 획을 변형해서 없을모라는 글자를 알고 있다면 오른쪽 획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안 건드렸는데 전원의 문제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기라는 글자도 좀 더 단순화해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참고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 글자는 수건보다는 옷감, 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하고 내려 그은 모습인데, 자, 그럼 얘는 방향이 바뀐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 이것을 왼손이라는 글자로, 그래서 여기는 오른손 이렇게 이해도 돼요. 왼손을 썼던 이 모양처럼 한글로 크라고 읽으면 안 되죠. 자, 왼쪽에 이렇게 쓴 것처럼 이렇게 쓰고, 가운데 획을 길게 삐치는 것처럼 이것을 가운데 획을 길게 삐치고, 그리고 막아주듯이 밑에를 막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 글자 속에는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따로 붓으로만 떼어내려고 하면 그 모습이 가운데 획을 보통 짧게 밑에 획을 길게 이렇게 해서 한글 크처럼 보이게 이렇게 되는데, 돼지머리 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글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바로 오른쪽에 분율자 보면 그 획이 들어가 있죠.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가 길고 밑에를 막아주고, 그러면서 밑에 뭔가가 올 때 이렇게 해서 쓰이는 바로 그 획이에요. 이 글자의 원래 모습이 요거란 얘기죠.
일종의 획이 변형되는 모습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그런 정도로만 가볍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아예 왼쪽의 것과 견주어서 이것을 왼손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본래 자전에는 돼지머리개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러지 말고 여기에 대비해서 왼손좌, 오른손 우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볍게 보아두십시오. 그래서 이 글자의 획이 이런 모습이라는 점, 분율자 같이 이런 윗부분에 들어간 글자라는 점 이런 정도만 보아주면 좋겠습니다.